안녕하세요. 건물주 IQ협회 대표 박익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그 얘기 해드리려고요. 내가 1억 이하를 갖고 있는데 이 돈을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정말 부동산에서 현재 1억 이하로 투자를 해서 진짜 제대로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드릴 거니까 이 영상을 한번 끝까지 잘 한번 보시기 바라요. 첫 번째 1억 이하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지방 아파트에 갭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파트 가격이 1억 이하가 아니고요. 아파트 가격과 전세 가격 사이의 그 갭이 1억 이하를 이해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이고 안정적인 방식이에요. 중요한 거는 소액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자가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저도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 방법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이걸 조금 보는 팁을 알려드리면은 호갱노노 같은 부동산 어플 사이트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전세가율로 맞춰가지고서는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 그 갭의 가격이 1억 이하로 설정을 해놓고 찾으면은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갭 차이가 1억 이하짜리를 쉽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팁을 드린다 그러면 1억 이하짜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 가장 비싼 거 아니면은 상위 20%에 있는 거를 갖다가 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 외에도 뭐 볼 수 있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1억 이하로 해가지고 지방 아파트의 갭 투자를 통해서 가격 상승을 올리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이거는 현재 무주택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투자고요. 내가 만약에 1주택이라도 갖고 있다, 다주택자다 그러면은 세금적인 부분에서는 갭 투자가 그렇게 많이 추천되기는 어렵죠. 그랬을 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주거형이 아닌 비주거형의 투자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비주거형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상가도 있고 오피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추천드리는 건 지식산업센터를 좀 추천을 해드려요. 지식산업센터도 서울은 좀 힘들지만은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1억 이하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대출이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까지는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평당 가격은 아파트 가격 대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올라가는 부분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1억 이하로 지식산업센터를 투자를 한다 그래서 팁을 좀 드린다 그러면은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역세권, 즉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출퇴근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는 곳이 되게 유리하고요. 기왕이면은 구축이면서 이미 임차가 맞춰져서 안정적으로 돌고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러면 법인으로도 투자 가능해요. 법인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나중에 이걸 팔았을 때 양도세가 아니라 법인세만 내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유리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샀다 팔았다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 투자는 조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1억 이하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영역은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되는 빌라를 갖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장점은 뭐냐면은 서울에 아주 저렴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소액으로 빌라 투자를 해서 미래가치 상승분을 노리는 투자 방법인데요. 다만 이거는 부동산의 하수가 아닌 중수 이상의 영역이고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리스크가 좀 상당히 큽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이 될 때 굉장히 많은 변수가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돈이 잘못하면은 장기간 묶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돈은 일단은 그냥 묻어놓고 잊어버릴 수 있겠다. 아니면 그냥 버티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가셔야만 정신 건강에 좀 이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해보고 싶다 그랬을 때 팁을 조금 드린다고 하면은 서울의 외곽지역, 도봉구, 강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금천구, 관악구 이런 지역들을 위주로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팁을 드리면 부동산 어플 중에서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 부동산 플래닛 어플을 통해서 그 지역들의 노후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붉은 색깔로 가면 갈수록 그 지역이 굉장히 노후도가 심한 거예요. 푸른 색깔은 신축에 가까운 거고요. 그러면 푸른색이 없는 붉은색으로만 깔려있는 그 지역을 보시고 노후도를 판단한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이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빌라를 갖다가 사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본다 그러면은 주변에 아파트가 있을 거고 그 아파트 평당 가격 대비 이 빌라의 가격이 굉장히 낮다. 그럼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미리 사둘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어디까지나 그 일정이 변동이 많을 수도 있으니 이거를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1억 이하로 할 수 있는 투자법은 바로 빌딩 투자예요.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규모의 경제입니다. 입지가 좋고 비싸고 누구나 선호할 만한 물건은 더 많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의 법칙이에요. 빌딩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상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명 연예인들 아니면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다 빌딩을 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의문이 드시죠? 빌딩을 어떻게 1억 갖고 사나요? 당연히 1억 갖고 살 수는 없죠. 하지만 1억 정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투자를 할 수는 있겠죠. 그게 바로 공동투자죠. 공동투자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소액으로 그 규모의 경제를 노릴 수 있는 방법이고요. 공동 명의로도 진행한다 그러면은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같은 세금적인 측면에서 분리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공동투자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유형은 보통 한 3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명을 대표로 선임을 해가지고 그 대표가 등기를 치게 한다든가, 아니면 공동 명의자 지분 비율대로 등기를 친다거나, 아니면 공동 명의자 간에 법인을 세워서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대표를 세워서 한다 그러면 이 대표가 마음대로 물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 같은 걸 걸어가지고서는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하면서 투자를 하게 할 수도 있고요. 공동투자자 간에 지분 비율로 투자하는 거는 가장 보편적이고 안정된 부분인데, 이거를 팔 때 의견 일치가 안 되면 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렸던 법인 투자 같은 경우는 요새 가장 인기가 있는 형태인데, 다만 이런 건 법인 절차를 갖다가 잘 세워서 하셔야 하기 때문에 다소 좀 복잡한 부분은 있습니다. 공동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공동투자의 시작인 공동투자 계약서를 좀 완벽히 잘 쓰셔야 돼요. 굉장히 잘 쓰셔야 돼요. 여기에 당연히 투자 방향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해관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일어날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는 그 종류와 가지수를 다 넣어두셔야 돼요. 이게 공동투자가 항상 진행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불일치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또 상황의 변화가 생겨요. 그랬을 때 이거를 막을 수 있고 이거를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 계약서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가가 좀 반드시 합류를 해가지고 이 공동투자를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공동투자단을 끌 때 이런 분이 있어야 정말 이 공동투자를 갖다가 원활하게, 그리고 신속하고 빠르게 끝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끼리 붙어 있으면은 이게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해가지고선 한없이 이게 공동투자가 길어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팔아야 되는 순간에 팔지 못해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공동투자는 사업이면서 동업입니다. 건물을 놓고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기 때문에 동업의 개념으로 가셔야 돼요. 사업이라는 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을 언제든 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동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자 동업이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이나 감정은 최대한 배제를 하셔야 되고요. 이 물건이 끝날 때까지는 다 같이 가는 공동 운명체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1억 이하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처한 위치, 그리고 부동산 투자 방향,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 플랜 등을 갖다가 잘 접목을 시키셔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건물주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